양육비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돼? 딸의 18번째 생일날 그 한마디에 내 시간이 멈췄다. 이혼 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 그 돈은 오롯이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고 말없이 사라진 언니, 늘 냉정했던 엄마,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까지 끌어올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 나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게 됐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딸아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방금 뭐라고 들은 거지? 엄마. 그냥 그거 아빠가 주는 돈. 나한테 줘. 그냥 나한테.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부엌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내가 겨우 입을 뗐다. 그건 무슨 뜻이야? 별거 아냐. 그냥 내가 직접 쓰고 싶어서. 엄마가 늘 애한테만 썼다며. 그럼 뭐 놔주면 되잖아.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 애는 우리 딸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애가 아니야. 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하윤아, 무슨 일 있어? 뭐 사고 싶은 거야? 그냥 말해본 거야. 말을 툭 던지듯 남긴 채 하윤이는 자기 방 문을 닫았다. 그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숨도 못 쉬고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 양육비를 받았을 때를 또렷이 기억한다. 이혼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마주한 날. 계약서를 쓰듯 우리는 각자 한 장짜리 합의서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윤이한텐 매달 100씩 보낼게. 그거 다 애한테만 써. 알지? 알지. 알았지. 그래서였을까? 나는 정말 단 한 푼도 내 욕심에 쓴 적이 없다. 겨울엔 딸아이 패딩을 새로 장만하고 여름엔 수학학원을 끊어주고 어릴 땐 소꿉놀이 세트 잘하면서는 국어 문제집.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도 딸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엄마였고 그 아이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그런 아이가, 그런 하윤이가, 그 돈 그냥 놔줘. 도대체 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하윤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어른인 척하며 살아온 걸까? 그날 밤, 나는 하윤이 방 앞에 조용히 섰다. 문틈 사이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옛 노래. 딸이 어느 순간부터 따라 부르던 그 노래였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찰나 문 안쪽에서 하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그 돈이 나한테 오길 바랐을지도 모르는데. 멈췄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윤아, 혹시 그 말 엄마 들으라고 한 거니? 며칠 동안은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빠는 그 돈이 나한테 오길 바랐을지도 몰라.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저녁장을 보면서도 하윤이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그 말이 자꾸 내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학원에서 돌아온 하윤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 영어 중간시험 98점 나왔어. 어머, 진짜? 근데 100점 맞은 애들에겐 문화상품권 준대. 엄마, 나도 그런 거 받고 싶어. 그래. 그럼 엄마가 줄까? 100점 맞으면 진짜 주는 걸로 하자. 진짜지? 응. 약속. 그 대화는 별거 아닌 듯 지나갔지만 나는 그날 밤 아이가 책상 위에 놓고 간 연습장을 몰래 들여다봤다.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돈이 많으면 엄마는 나한테 더 웃을까? 나는 한동안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윤이는 내가 딸에게 아끼지 않으려 애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지 못했던 거다. 학원비 자동이체된 내역, 보습학원 원장님한테 보낸 카톡, 인터넷 쇼핑몰 결제 내역서 다 나 혼자 봤으니까. 하윤아.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베어 물던 하윤이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그때 그 말 진심이었어? 어떤 말? 아빠가 주는 양육비 내가 직접 받고 싶다고 했던 거. 하윤이는 빵을 한 입 삼키고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었어. 왜? 그냥 내가 쓰고 싶었어. 어디에 쓰려고? 엄마한텐 말 안 할래. 그 말에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윤아, 그게 엄마를 못 믿어서야? 몰라. 그냥 말하면 엄마 또 안 된다고 할 거잖아. 엄마는 늘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아직 아니야 라고만 해.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응. 그 말 진짜 지겹게 들었어. 하윤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게 눈물 때문이란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근데 하윤아, 그게 됐어. 나 학교 가야 돼. 책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여는 딸아이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지금도 자라고 있었고 나는 그걸 외면한 채 여전히 작은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단 걸. 문득 언니가 떠올랐다.
나보다 5살 위였던 우리 언니. 어릴 적 엄마한테 뭔가를 말할 때마다 듣던 그 말.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서일까? 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언니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었는지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딱 하나 그날 언니가 남긴 그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 너마저도 날 안 믿는 거야?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날 밤. 하윤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조명 아래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마저도 날 안 믿는 거야? 언니의 마지막 말이 귀를 때리는 것처럼 되살아났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 말은 나한테만 한 게 아니었단 걸.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세상 전부를 향해 던진 외침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 그 한마디에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나였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딱 한 번 엄마 몰래 언니를 만나러 갔었다. 이모한테 전화했더라. 응. 왜 그랬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 이모는 언니가 머물던 작은 반지하방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그날 언니한테 사과만 했어도 그 애 안 나갔을 거야. 근데 넌 아무 말도 안 했지. 언니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직도 그렇다.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다. 언니의 무표정이 진심을 감춘 포장이었단 것도 몰랐다. 그래서 하윤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꾸 겹쳐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 아무것도 아닌 척 툭 던지는 말투. 그리고 아무 말 안 해도 엄마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다음 날 나는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저 이모. 시간 좀 되세요?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언니 일 좀 다시 듣고 싶어서요. 이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한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래, 한 번쯤은 그 얘기를 다시 할 때가 됐지. 그날 오후 이모님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먼지 낀 표지에 손가락을 슬며시 문질렀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자 언니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다. 저 때가 마지막이었지. 웃던 얼굴. 나는 숨을 삼켰다. 너무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또렷했다. 그 얼굴이. 그 애 내 엄마한테 많이 미움받았잖아. 그랬죠. 근데 넌 몰랐지? 그 애가 너 옷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고 간식 하나 몰래 먹은 적도 없던 애였다는 거. 말이 없었어. 너 닮아서. 나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다. 하윤이도 그러더라. 엄마는 늘 안돼만 한다고. 이모가 날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자네 차를 따랐다. 말이 없는 애들은 더 많이 상처받아. 그 애들은 말보다 눈치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엄마가 뭘 숨기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도 걔네들이야. 그 말이 마치 대모처럼 박혔다. 하윤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숨기고 있었던 감정, 내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말들 다 들켜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딸아이 방 앞에 다시 섰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는 아직 없었다. 대신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한 장 놓고 나왔다. 하윤아, 엄마가 내 얘기 더 듣고 싶어. 그때 그 말 그냥 넘기지 않을게. 이제 나는 이 아이의 침묵을 그저 성숙함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언니의 이야기도 이제는 끝까지 들어보려고 한다. 며칠 뒤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내 손에 뭔가를 건네셨다. 손바닥만 한 노란 공책. 구석엔 2000이라고 적힌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거 그의 방 정리할 때 나왔던 거야. 언젠간 내가 볼 날이 올 줄 알았어. 나는 그 공책을 조심조심 열었다. 첫 장. 딱 한 줄만 써 있었다. 또 엄마가 너는 됐고 그 애만 챙겼다. 숨이 턱 막혔다. 그 애는 나였다. 왜 항상 나는 미안한 쪽이어야 할까? 왜 나는 잘 웃는다고 벌을 받는 것 같을까? 그 다음 페이지엔 흐릿하게 번진 잉크 자국. 마치 눈물 자국 같았다. 오늘은 그 애가 내 과자 몰래 먹었다고 오해받았다. 나도 안 먹었는데 괜히 아무 말 안 한 것 같아서 미안했다. 무슨 말이지? 과자? 아, 기억난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나? 냉장고에 있던 요구르트를 몰래 먹었다고 엄마한테 호되게 혼났던 날. 언니가 대신 벌을 섰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근데 그때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심지어 내가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엄마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그게 점점 습관이 됐다. 나는 무심결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땐 몰랐다. 언니가 그렇게 조용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하윤이가 먼저 다가왔다. 엄마 메모 봤어. 근데 응, 말해봐. 그냥 나도 엄마 얘기 듣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이 아이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윤아, 너 어릴 적 기억나? 유치원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때 말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서 울컥했었잖아. 기억은 잘 안 나. 그날 엄마 월급날이었는데 너한테 첫 장난감 사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 근데 전기세가 밀려서 결국 못 샀어. 진짜? 응. 그래서 괜히 너한테 소리 질렀던 거야.
그날 밤 엄마 진짜 많이 울었어. 하윤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다음부턴 그냥 그렇게 말해줘. 그러면 나도 괜히 삐지지 않을게. 나는 울면서 웃었다. 언니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겠지. 하지만 하윤이한텐 이제부터라도 들려주고 싶었다. 그래. 다음부턴 꼭 말할게. 엄마가 왜 화냈는지, 왜 안 된다고 했는지 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언니, 너한텐 미처 못해준 그 말 이 아이한텐 해볼게. 일기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나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페이지마다 눌러쓴 글자들이 마치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려왔다. 그날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인데 다음 문장 옆에 삐뚤빼뚤한 연필선으로 작은 집과 나무 그리고 아이 둘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머리가 짧고 하나는 긴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림 속 너는 늘 웃고 있고 나는 옆에서 내 손을 잡고만 있어. 그림 안에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었다. 언니가 그린 우리였던 거다. 나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엄마는 그 그림을 찢어버렸다. 너는 왜 맨날 그런 것만 그리니? 말도 안 되는 화를 내면서 그날 처음으로 내 뺨을 쳤다.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아직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살면서 처음 맞아봤던 날.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꼭 안아줬으면 했는데. 근데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더는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 무슨 말만 하면 쏘아붙이던 입술. 얘는 왜 이래? 얜 왜 맨날 혼자서 나는 그게 원래 엄마의 성격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언니한테만 그랬다. 나는 귀여움 받았고 언니는 짐 취급당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는 그런 감정을 글로 써서 삼켜냈던 거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는 글로 온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슴을 찢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며칠 후 나는 딸아이와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하윤아, 혹시 엄마가 너한테 이건 널 위해서야라고 말하고 한 일 중에 진짜 속상했던 거 있어? 딸아이는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나 대신 학원 과목 바꿨을 때. 나는 미술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수학으로 바뀌었잖아. 그건 네가 미술은 그냥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했지. 그게 진짜 속상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딸아이의 말 속에서 언니의 일기장 문장이 겹쳐 들려왔다.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하윤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대신 엄마도 그거 알아줘. 나도 그냥 웃고만 있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 나는 울면서 웃었다. 알았어. 이젠 진짜로 알게 됐어. 그리고 속으로 또 한 번 외쳤다. 언니. 그날 내 그림 이제야 내가 기억할게.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 엄마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날 노려봤다. 언니 얘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가 왜 그때 집을 나갔는지. 엄마는 날카롭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가 나간 거야. 지가 나가놓고 왜 피해자인 척해.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 엄마 혹시 언니 얘기 본 적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왜 봐? 지가 방에서 뭘 하든 말든 지 문제잖아. 엄마는 단 한 번도 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름조차. 늘 지가, 그년이, 그 애가. 내가 침묵하자 엄마는 더 차갑게 내뱉었다. 어차피 언니 없었으면 네가 더 잘 컸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걔는 어릴 때부터 뭔가 삐뚤었어. 말도 없이 뭘 쌓고 혼자 삐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린 그림 찢어버리고 그날 뺨 때리신 거예요? 엄마는 흠칫했다.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지우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대답 대신 일기장을 꺼내 보였다. 그날 언니가 마지막으로 쓴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는 일기를 안 썼어요. 지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사랑? 엄마는 비웃듯 웃더니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너 그 애 아빠 얘기 들었니? 네. 걔 친아빠 너랑 달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요? 그 애는 내가 데리고 살았던 남자랑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나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언니는? 내 친언니 아니야. 지 새끼도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애써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엄마는 그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언니 그날 내가 울면서 붙잡았던 언니 손을 엄마는 애초에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거구나.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언니가 그려놓은 낡은 그림을 꺼내들었다. 우리 집이라고 쓰인 작은 종이 위에 웃고 있는 아이 둘. 손을 맞잡은 채 아주 조그맣게 웃고 있는. 나는 그냥 그 집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지막 문장이 그림 뒤편에 쓰여 있었다. 나는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하윤이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윤아. 혹시 가족이란 게 뭘까? 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냥 같이 웃는 사람들. 나는 무너졌다. 그토록 간단한 진리를 어른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부숴버리는 걸까? 하윤이가 잠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언니의 일기장과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쳤다. 사진 속 언니는 늘 혼자였다. 생일 파티 사진에도 소풍 사진에도 웃고 있는 나 옆에 언니는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시선은 늘 바닥을 보고 있었다. 왜 그제야 보였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언니를 못 봤을까? 그 앨범 가장 뒷장에 꽂혀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엄마. 그리고 모르는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머리가 긴 어린 여자아이 하나. 언니였다. 사진 뒷면에 쓰여진 글씨. 1989. 나의 첫 가족. 나는 다음날 다시 이모님을 찾았다. 이모 언니 친아빠 얘기 혹시 아세요? 이모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래. 그 얘긴 언니도 알고 있었어. 정말요? 내 엄마가 말하진 않았어. 근데 그 애가 중학생 때였나?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화했더라. 이모, 나는 엄마 딸이 아닌가 봐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애가 엄마 서랍 뒤지다가 출생신고서 본 모양이야. 그 이후로 변했어. 말수도 줄고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마치 거기 있는 이유가 없다는 사람처럼.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근데 그 애 착했어. 자기 출생의 진실을 알아도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게 자기 마지막 남은 예의라고 생각한 거겠지. 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다. 자기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왜 유독 차가운 시선을 받는지도. 그래서 항상 조용히 물러났던 거다. 엄마가 소리치면 뒤로 숨고 내가 혼나면 먼저 손 들고 나서고 그 모든 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엄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 뿐이다. 언니의 일기 한 페이지에 쓰인 문장이 심장을 후벼 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언니와 닮아 있었다. 하윤이를 닮은 게 나고 나를 닮은 건 언니였다면 그 아이는 결국 이 가족에서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존재였던 거다. 나는 그날 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직접 말하면 또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서. 엄마, 언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애가 외면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애를 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그 애가 마지막까지도 가족이라 믿고 싶어 했다는 거 한 번만 생각해봐줘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엄마 집 우편함에 조용히 꽂아두고 돌아섰다. 그 길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이 지나고 예고도 없이 이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하윤이는 방에서 공부 중이었고 나는 이모님을 마주 앉혀 차를 한 잔 내드렸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그리고 내 앞에 조심스레 밀어두셨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내게 맡긴 거야. 그땐 내가 아직 너무 어려 보여서 안 줬는데 이젠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나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었다. 봉투 겉면엔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은이에게, 내 동생,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안했던 사람에게.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은이는 내 이름이다. 엄마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그렇게 정성껏 내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없는데 그 애는 언니는 내 이름을 끝까지 정성스럽게 써줬다. 봉투 안엔 작은 편지지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널 아낀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나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어. 너만은 무사하길 바랐으니까. 근데 있잖아 너무 오랫동안 그늘에 있었더니 내가 결국 그림자처럼 사라진 것 같아.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 너는 내 마지막 가족이었고 지금도 그래. 이건 너한테 남겨.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너한테. 나는 편지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니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다. 그 열쇠는 이모님 댁 뒤편의 낡은 창고를 여는 열쇠였다. 며칠 뒤 나는 하윤이와 함께 이모님 집을 다시 찾았다. 이 열쇠로 열 수 있어요? 그래. 저기 뒤편. 언니가 한동안 그 방에서 그림 그리며 지냈거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덜컥 묵은 먼지가 훅 밀려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캔버스들과 스케치북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림. 모두 언니가 그렸던. 가족이 손잡고 있는 그림. 엄마가 젊었을 적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나를 웃으며 바라보는 언니의 얼굴. 나는 그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오직 눈물로만. 엄마 이게 뭐야? 하윤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건 너 고모가 남긴 마음이야. 그럼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면 안 돼? 왜?
그림 보면 고모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잖아. 나는 딸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야 언니한테 말할 수 있다. 언니, 나 이제야 널 봐.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엄마 집을 찾았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TV 소리만 흐느적거렸다. 익숙한 향이 났다. 된장찌개에 마늘을 듬뿍 넣은 그 냄새.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손잡이를 쥐었다 놓기를 몇 번. 그리고 결국 벨을 눌렀다. 누구야? 엄마 목소리. 지은이에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문이 열렸다. 갑자기 웬일이냐?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 나는 엄마를 지나쳐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언니 그림 봤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다. TV 소리만 부질없이 커졌다. 그의 얘긴 그만 좀 해. 왜요? 왜 그렇게까지 언니를 미워했어요? 그 애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니요.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맞았고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엄마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애는 내 인생의 실수였어.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그랬죠. 그 애는 친딸 아니라서 그렇다고. 근데 엄마 언니는 끝까지 엄마를 그렸어요. 뭐, 언니가 남긴 그림들엔 항상 가족이 있었어요. 심지어 엄마도 웃고 있었어요. 그 애는 끝까지 우리 가족이고 싶었어요.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애 보면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피한 거야. 무섭고 괘씸하고 근데 그 애는 날 자꾸 닮아가더라. 그래서 때렸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미안해. 엄마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땅을 뒤흔드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다. 나는 그 애를 키운 게 아니라 그 애한테 미움을 키웠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도 이제 모르겠어. 언니 기다렸어요. 마지막까지 엄마가 이름 한번 불러주길.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한 장의 그림을 꺼내 엄마 앞에 놓았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중간엔 언니 그리고 엄마가 어깨를 감싸 안고 있다. 이 그림 언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대요. 엄마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만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연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언니 이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아이의 머리맡을 쓰다듬었다. 하윤아. 응, 엄마. 엄마가 말했었지. 가족이랑 같이 웃는 사람들 같다고. 응.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앞으로 엄마도 너랑 같이 웃을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며칠이 지났다. 엄마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혼자 밥을 먹고 나는 다시 하윤이의 도시락을 싸고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분명 무언가가 달라졌다. 처음으로 엄마가 내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지연이 그림 다시 보고 싶다. 그 짧은 문장에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한참을 울었다. 주말이 되어 엄마와 하윤이 그리고 나. 우린 함께 언니의 그림이 있는 이모 집을 찾았다. 엄마 여기야. 이 안에 고모 그림들 다 있어. 하윤이가 먼저 문을 열었다. 엄마는 낡은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캠퍼스 위 먼지가 내려앉은 가족 그림들. 그 속에서 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구나. 엄마는 작은 그림 하나를 들었다. 노란색 배경, 두 아이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이건 지은이랑 지연이네. 엄마가 언니 이름을 또 한 번 부르자 나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품고 가는 거야.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응. 언니는 엄마 좋아했어. 엄마가 자기를 안아줄 날 마지막까지 기다렸어. 엄마는 그림을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숨겨왔던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가 물었다. 엄마, 고모는 진짜 괜찮을까? 나는 딸아이 손을 꼭 잡았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니까. 그날 밤 나는 하윤이의 머리맡에 언니의 그림을 조심스레 걸었다. 그림 속 두 아이가 이젠 딸아이와 나처럼 느껴졌다. 언니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웃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식탁 위엔 고구마와 삶은 달걀이 올라와 있었고 하윤이는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내 눈치를 살폈다. 하윤아. 응? 혹시 그때 엄마한테 그 말 한 거 아직도 하고 싶어? 양육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엄마가 나한테 안 믿는 눈빛 보인 것 같아서 그랬어. 그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나도 이제 엄마가 날 어른처럼 봐줬으면 했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미안해. 그게 나한텐 너무 무서웠어. 왜? 혹시라도 그 돈으로 너한테 상처 줄까 봐.
혹시라도 내가 놓친 틈에 내가 다치진 않을까봐. 하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 돈이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는 기준이 아니야. 알아. 근데 나는 그 돈으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걸 증명하려 했던 것 같아.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윤이 이름이 적힌 통장을 꺼내 보였다. 이거 너 몰래 만들었던 거야. 너 대학 가면 쓸 수 있게 하려고.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언제부터 네가 유치원 졸업했을 때부터. 그때 받은 첫 양육비 그때 넣었어. 나는 통장을 아이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줬다. 그 돈은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용히 모아온 마음이야. 하윤이는 통장을 들고 한참 말이 없더니 불쑥 내 품에 안겨왔다. 고마워, 엄마. 그 말 듣고 싶었어.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제부터는 무서워하지 않을게. 너한테도 솔직할게. 응. 나도 엄마한테 뭐든 말할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 명의를 하윤이 이름으로 바꿨다. 진짜 내 이름으로 됐어.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어떻게 쓰고 싶은지도 엄마랑 같이 생각하자. 하윤이는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에 언니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믿음이라는 걸 나는 딸아이에게 배웠다. 봄비가 내렸다. 그렇게 따뜻하고 조용한 봄비는 오랜만이었다. 나는 하윤이 손을 꼭 잡고 언덕길을 올랐다. 우린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엔 언니의 그림 한 점. 엄마가 고른 거였다. 이건 지연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그림 같더라. 가족이 손잡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언니가 제일 밝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 지연이 곁에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 우리는 언니가 잠든 납골당 앞에 나란히 섰다. 언니. 나는 그림을 조심스레 꺼내어 그 앞에 놓았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언니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야 미안하단 말 한다. 하윤이는 내 옆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다. 고모. 저 하윤이에요. 엄마한테 해준 마음 저도 잊지 않을게요. 비는 조용히 내렸다. 언니가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조금은 웃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연이한테 그림 잘 전해줘서 고마워. 지은아. 하윤이한테는 좋은 기억만 남겨줘. 나는 하윤이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어디 가볼까? 우리 세 명이요? 그래. 엄마, 딸, 그리고 마음속 고모까지 셋. 하윤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진짜 가족이네. 그래. 우리 그렇게 가족이었다. 때로는 엇갈리고 때로는 침묵했지만 서로를 믿고 기억하려는 그 마음 하나로 가족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